이제 작년 이제 경희대 문제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은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편의 과학일타 윤기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작년 경희대 편입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기출문제 답을 되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답만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자세한 해설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작년 이제 경희대 문제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은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더욱더 여러분들 실력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 풀기 전에서 이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 동안 화학 15문제와 생물 15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시간이 널널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 번 더 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대 편입 중에서 가장 이제 시간을 여유 있게 주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범위는 일반화하고 고급화학 이렇게 이제 두 개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기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관연도 같은 경우는 6기가 한두 문제씩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6기를 아예 공부 안 하고 갔다가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 낭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기 공부까지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6기는 출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아무 때나 공부를 해서 그냥 뭐 적당하게 계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 문제가 거의 한 절반 수준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제 이 개념 문제의 비중 때문에 타대학의 이제 뭐 타대학 시험, 타대학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대라든지 원광대 같은 그런 학교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특히나 단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들에 비해서는 계산 문제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5 경희대 기출은 작년 뭐 또는 재작년 뭐 또는 재재작년이라고도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 기출 강의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희대가 뭐 3개년 이렇게 기출을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유형이 바뀌고 나서 그래서 3개년 기출을 제가 작년에 이렇게 풀고 올해 이제 뭐 4년 차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역대 문제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진짜 불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학생들한테 뭐 기출 문제가 떴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뭐 학교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뭐 문제가 되게 쉬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바로 문제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가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 가지고 진짜 한 문제 틀리면 진짜 불합격이란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내년에도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면 일단은 화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도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는 뭐 제가 솔직하게 화학 선생이지만 화학보다는 이제 생물에 좀 더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은 너무 쉽게 출제돼서 무조건 만점 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 특징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생들 여러분들 스펙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재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이제 조교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스펙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합격생들의 스펙은 개인정보가 워낙 이제 예민한 그런 이제 시대라서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전적대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학습 조교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받아주는 여러분들 스터디 자료 짜주는 조교들이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치대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적대가 고려대 간호학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점은 한 4.5 만점에 4.2 정도 됐었어요. 자, 그리고 토익은 만점이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의 Q&A와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의 네이버 밴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아주는 학습 조교입니다. 자, 그리고 전적대 또 한 명 더. 전적대가 이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고 그리고 학점은 4.5 만점에 4.0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익은 만점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똑같이 고려대 간호학과 학생 이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아주는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대 합격생 중에서 이제 요 학생들과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합격생 같은 경우는 경희대 고려대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경희대에서 고려대로 연구대 편입을 먼저 한 학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약대 편입 시험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대 식품공학과고 그다음에 학점은 한 4.5 만점에 4.2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 또한 토익은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굉장히 무수한 학생이라서 그래서 약대만 이제 그 이번에 약대만 지원했는데 아마도 의대나 치대를 지원했으면 아마도 붙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조교가 예정되어 있는 한 학생.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대 이제 화학과 학생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약대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제 이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이라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학습 조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OT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이 조교들이 그래서 자기네들 공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도 특별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인강 Q&A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네이버 밴드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교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율표는 이제 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얘기하고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도구다. 주기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학적 성질.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성, 우리 이론 교재로 5단원에서 배우는데 뭘 배웁니까? 유액전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전자 친화도, 그다음에 원자 반지름, 사이즈죠. 원자 크기.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옴 성도.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해서 체크하라. 요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내가 금방 언급한 것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 있었다 그죠? 여러분들 적어 볼까요? 주기성, 유액전화, 이온화 에너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자 친화도 그리고 전기옴 성도 그리고 원자 크기 사이즈까지 이렇게 총 5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화 에너지 자 여기 해당되어 있고 방사성 붕괴 요거는 주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용해도도 주기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 에너지도 주기성하고 관계없는 거 그리고 원자 크기 반지름 관계 있죠? 금방 적었던 거 사이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 친화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이제 3가지 기역하고 미음하고 비읍. 자, 그래서 주기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2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 자체는 되게 쉽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상수값을 맨 처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 제시되는 상수값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딱 필요한 것들만 제시를 해요. 뭐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그 저기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필요한 상수값을 1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상수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서울권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상수값들을 자 제시를 하는데 저기 지방 의대 편입, 지방 약대 편입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값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외워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수값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는 학교들은 인서울권에 뭐 경희대, 중앙대 정도 수준. 나머지 학교들은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상수값은 좀 외워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알루미늄 이온화 에너지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를 하나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알루미늄으로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제거할 때 네 번째 전자가 제거된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13번이거든요. 여러분들 차례대로 오비탈의 에너지를 오비탈의 전자를 채워보면 1s2, 2s2, 그 다음에 이 p 6개, 3s2, 3p1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3개의 전자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제거하면 얘가 지워지죠. 두 번째, 세 번째 전자를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3s2에 있는 전자까지 다 지워지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전자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에 2p 전자를 제거해서 그렇게 해서 총 여기에 전자 하나 빼고 나면 5개의 전자가 남게 됩니다. 2p 오비탈의 전자. 그래서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솔직히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그 중에서 개 중에 뭐 우리가 작년 경희대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좀 보면 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쉽다고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쉽다고가 아니라 가장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전기 절연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합체 고분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여기서 전기 don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합체를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고급화학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컨주게이션 된 파이 전자계는 이 파이 전자들이 공명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 전자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파이 전자가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컨주게이션 된 파이 전자계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공액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형태들이 쭉 이어져 있냐 없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중결합하고 단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러면 파이 전자가 이동을 못해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되게 애매하게 그려놨는데, 자, 이게 폴리피롤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연속적으로 하나 더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이제 그 비공유 전자쌍이 파이 전자, 얘가 2p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뭔가 하나 빠져 있는데 얘가 수소를 빼먹고 그려놨어.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도 그려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롤이라고 하면 여기 수소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표현을 안 해줬다는 거지. 요것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2p에 있는 요 파이 전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중결합에도 파이 전자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방향족이라고 해가지고 고급화학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p오비탈의 파이 전자, p오비탈의 파이 전자, p오비탈, p오비탈, p오비탈 이런 식으로 파이 전자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오비탈의 파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 전자들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p오비탈을 타고 파이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B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중결합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컨주게이션이 안 돼 있어요. 컨주게이션은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중단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p오비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A번은 첫 번째 안 된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폴리페닐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자, 그래서 요걸 폴리페닐릴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p오비탈의 파이 전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p 오비탈에 파이 전자들이 쫙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p 오비탈이 모든 원자마다 다 있기 때문에 파이 전자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파이 전자가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들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2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2번을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CH2, 그다음에 CH, 그리고 여기에 벤젠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CH2, CH, 그리고 벤젠고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p 오비탈의 파이 전자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는 p 오비탈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올 시그마 결합, 그렇게 해서 sp3 원성하거든. 그래서 파이 전자가 여기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p 오비탈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파이 전자가 이동 못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F도 여기 CC 이중결합에 여기 CH3, 그 다음에 여기 CH2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CH2, 그 다음에 여기에 H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연속적으로 CH2, C 이중결합에 CH3, H, CH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하나만 더 그려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p 오비탈 파이 결합, 파이 전자들. 그런데 얘가 여기랑 여기에 지금 p 오비탈이 없어요. 파이 전자가 넘어갈 수가 없어. 요런 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 전도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고급화학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분자 형태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통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문제도 이제 작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무리 없이 풀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제2주기 원자인 자 BCNOF, 자 여기에서 동액 이원자 분자, 그래서 B2, 그 다음에 C2, N2, O2, F2. 요거 뭐 수업 시간에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결합 길이가 제일 짧은 거 물어봤어요. 자, 결합 길이가 제일 짧은 거는 여러분들 요게 뭐가 된다? N2가 돼요. 이거 내 교재에도 결합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길이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원자의 크기로 따지면 F가 제일 작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얘가 단일 결합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F2는 단일 결합, O2는 이중 결합, 그 다음에 N2는 삼중 결합.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크기로 따지면 우리가 F가 제일 작은 건 맞지만 얘가 다중 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중 결합인 N2가 가장 짧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MO로 봤었을 때도 얘는 결합 차수가 제일 커서 거기 따라서 결합 길이가 또 짧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2가 가장 짧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홀전자가 있는 거. 자, 홀전자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요거 MO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번 그려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B2의 MO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에너지 해서 시그마 ES 스타, 그 다음에 이제 파이 EP, 시그마 EP, 파이 EP 스타, 시그마 EP 스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B2의 MO에 전자를 채울 건데, 얘가는 최외각 전자가 3개 해서 총 6개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전자를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올리면 이렇게 홀 전자가 2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상자성이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파이 P가 밑으로 내려오는 요 현상. 자,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PX 미싱이다. 자, 이거 이유 설명하라고 하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도 몇 번이나 기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O2. 자, O2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ES, 시그마 ES 스타, 시그마 EP, 파이 EP, 파이 EP 스타, 시그마 EP 스타. 자, 그래서 O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그마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전기오hm 순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의 체외각전자 원래 6개인데 O2니까 6개, 6개에서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런 식으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B2도 O2도 이렇게 홀 전자가 2개, 2개씩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홀 전자 하나라도 존재하면 상대성이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가 뭐 니은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분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 그러니까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자, 요 중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단일 결합하는 애 F2, 그 다음에 B2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F가 얘가 사이즈는 작은데 전자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는 굉장히 작다. 근데 최외각전자 수가 7개나 됩니다. 단일 결합을 해서 우리가 결합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도 최외각전자수도 많다.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굉장히 결합 에너지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가 작다고 볼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결합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는 F2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열심히 설명해 드렸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내는 저희 자체가 조금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되게 쉬워요. 이거 자체는. 일단은 여기서 몰 분율 조성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뭐 질량 배분율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을 줬는데 이걸 써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몰 분율 조성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400ppm이 나왔다고 했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형태로 따지면 얘 같은 경우는 그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그래서 그러니까 10의 6승분의 1이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 곱하기 10의 400이니까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 400을 4로 고치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래서 소점을 더 옮겨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 지워버리면 퍼센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몰 분율 조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몰 분율은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센트 똑같이 뭐 보기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400ppm을 퍼센트로 맞추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